안녕 얘들아. 문제 열심히 풀어봤지? 그러면 풀이를 시작을 해볼게. 1번부터 바로 봅시다. 1번에서는 다항식이 a, b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마이너스 a 더하기 2b를 계산한 식에서 y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그럼 마이너스 a라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2b는 뭐가 돼? 여기 b식에다가 2배를 해서 4x제곱 빼기 4xy 더하기 2y제곱이 나오겠네요. 이 두 개씩을 뭐한다? 더하겠다. 그럼 더하고 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b라는 식이 쭉 나올 건데,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y제곱의 개수이기 때문에 y제곱의 개수만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만 계산을 해줄게. 그래서 얼마? 그냥 y제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개수는 1이 되겠다. 답은 1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번. 여기서는 다음 중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찾으시오라고 했는데,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얘들아? 서로 같은 두 실근? 얘는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맞지? 그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꼴로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완전 제곱꼴로 바꿀 수 있는 2차 방정식을 찾으면 되는 건데, 보니까 어디 있어? 여기 5번. 5번식을 보니까 얘는 어떻게 바뀔 수 있어? x 빼기 5의 제곱은 0이라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답 5번이 되겠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넘어가자. 3번. 이제 3번 문제를 보면 지금 알파랑 베타라는 목소수가 나와 있는데 요 값을 계산을 하시오 라고 해서,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면은 요렇게 지금 두 개 묶어볼게. 그럼 첫 번째 두 개는 알파 바로 묶을 수 있는 거 맞지? 알파 바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음은 베타 바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라고 정리를 해주고, 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또 공통으로 있는 거 맞지? 얘를 가지고 한 번 더 묶어줄게. 그러면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 라고 나오게 될 건데, 우리가 어떤 성질을 배웠었냐면 여기서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라는 거를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바로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거 배운 거 맞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 이거 두 개 더해볼게. 두 개 더하면 실수 부분은 뭐가 되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i가 되겠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렇게 생겼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바는 켤레복소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 요거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합차공식을 써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아이고 쏘리, 뒤에 거 제곱,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몇 번? 2번. 아니 2가 나오니까 답은 4번. 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4번 으로 넘어가서, 이건 무슨 문제냐면 지금 x에 대한 다항식 이렇게 생긴 거를 2x 빼기 1로 나눴더니 몫이 qx가 나왔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때 qa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을 지금 식으로 하나로 표현을 해볼게. 그럼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4x 세제곱 빼기 5x 더하기 a는 2x 빼기 1로 나눴더니 몫이 qx가 되겠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우선은 a를 먼저 찾아보자 얘들아. a. 그러기 위해서 조리제법을 한번 써볼 건데, 그럼 여기에 개수를 쭉 써보자. 4, x제곱의 개수 없으니까 0, 그 다음 마이너스 5 상수 a 라고 해서 여기는 뭘 써주면 돼? 2분의 1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는 그대로 4 곱해서 2 더해서 2 곱해서 1 더해서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2, 여기는 a 마이너스 2 라고 나머지가 나오게 될 건데, 그 나머지가 아까 뭐라 그랬지 얘들아? 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a가 1이다 라고 해서 a를 구했어.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지금 qa라는 값은 q1을 찾으란 얘기랑 똑같은 거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몫이 먼저 찾아야 돼. q가 먼저 찾아야 돼. 그래서 이 조리제법을 한 결과를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해볼 건데,
그럼 어떻게 쓸 거냐면은 4x 세제곱 빼기 5x 더하기 a 자리에 그냥 1 바로 써줄게. 이거는 지금 요거를 조리제법을 했으니까 x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4x 제곱 더하기 2x 빼기 4 하고 나머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2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을 찾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바꿔줘야 돼. 뭘로 바꿔줘야 돼? 2x 빼기 1로 바꿔줄게. 2x 빼기 1, 2가 곱해진 거지. 그럼 여기서는 2를 다시 나눠주면 되겠네.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게 되면 그 몫이 뭐가 된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찾는 몫이 되겠다. 얘가 곧 qx가 되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해서 qx를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을 계산하라 했기 때문에 따라서 q1은 2 더하기 1 빼기 2 그래가지고 답은 1이 되겠다. 답은 4번 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리에 대고 있지 얘들아? 그냥 넘어갈게. 5번 문제를 봅시다. 5번 문제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절대값의 b가 1대2인 두 실근. 절대값의 b가 1대2인 두 실근이래 얘들아. 실근 안 알려주고 이렇게만 알려줬어. 그러면 우리가 두 실근을 그럼 뭐라고 둘 수 있을까? 나는 알파 바가 아니라 알파 절대값 2 절대값 알파 이렇게 두 근을 둘게. 근데 여기서 두 근이 절대값 알파랑 2 절대값 알파라고 했는데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게 돼. 두 개의 부호가 어떤 경우? 같은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그럼 두 근을 이렇게 알파랑 2알파라고 알고 있는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을 해보면 첫 번째 두 근의 합 먼저 보자. 두 근의 합. 그럼 두 근의 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알파랑 2알파를 더한 게 되겠지. 3알파는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이 뭐야 얘들아?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3, m-1이 되겠지? 해서 알파가 마이너스 m 더하기 1과 같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곱을 한번 볼게. 곱. 그러면 이번엔 알파랑 2알파를 곱할 건데 곱하면 2알파 제곱. 여기서는 두 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2m이 되기 때문에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m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알파랑 m에 대한 식이 두 개 나오게 되네요. 요렇게 요렇게. 그럼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돼? 이제 연립을 해보면 되겠지. 연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곱을 해보자. 제곱을 하면 알파 제곱은 m제곱 빼기 2m 더하기 1. 우리가 지금 m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알파를 소거해줄게. 그래서 여기 알파 제곱, 여기 알파 제곱 두 개를 같다고 두면 되겠다. 그래서 m제곱 빼기 2m 더하기 1은 마이너스 m이라고 나오게 되겠지. 해서 이항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0. 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야 얘들아? 실수 m의 값의 곱이라고 했는데 m이 실수래. 실수라고 했는데 이 식을 보니까 판별식을 한번 써봤더니 1 마이너스 4 해서 0보다 작다고 나오네. 여기서 m은 뭐가 되겠다? 허수가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찾는 n값은 실수여야 하니까 이 1번 케이스는 아예 땡 하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2번은 뭐겠어 얘들아? 1번이 두 개의 부호가 같을 때였으니까 2번엔 부호가 다를 때겠지. 하나는 알파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뭐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 때 여기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선 한 먼저 봅시다. 그럼 두 근의 합이라고 하면 알파랑 이제 마이너스 2알파를 더해서 마이너스 알파. 그럼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이 뭐라고 된다고 했었어요 얘들아? 아까 마이너스 3, m-1과 같다고 했으니까 우선 알파가 3, m-1과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곱을 보면 두 근의 곱 마이너스 뭐 2알파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의 두 근의 곱이 아까 마이너스 2m이었으니까 이번엔 알파 제곱은 m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요 두 개를 연립을 하기 위해서 이 전체다 또 제곱을 해줄게. 제곱을 하면 알파 제곱은 9 하고 m-1의 제곱. 그럼 얘도 알파 제곱, 얘도 알파 제곱이니까 이번엔 두 개를 같다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두 개를 같다고 식을 세우면 9의 m-1의 제곱은 m. 그럼 이거 전개만 하면 되겠다. 9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은 m. 그 다음에 2양 다시 켜볼게 바로. 그러면 9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m 더하기 9는 0 이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m의 값의 곱을 찾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이 실수인지 뭐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판별식을 써봤더니 여기서는 뭐 19의 제곱 빼기 뭐 4 곱하기 9 곱하기 9가 계산해보면 0보다 커 얘들아. 0보다 커. 그래서 얘는 실수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실수 m의 값을 곱을 찾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럼 요 식을 만족하는 잠깐만. 요 식에서의 모든 m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서 다시 뭘 쓰면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돼? 9분의 9 해서 답은 1이 되겠다. 몇 번? 1번. 해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6번. 6번. 근데 6번을 보면 보자. 2차 방정식이 두 실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때 A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2차 방정식에 두 실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y는 x제곱 빼기 5x 빼기 a 더하기 3이라는 2차 함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최고차 한계수, 뭐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두 실근 존재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게 될 거야. 근데 그 두 실근 사이에 1이 있다고 했으니까 1이 어디 있는 게 얘들아? 여기 사이에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그치? 1이 여기 사이에 있게 되는데 그때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우리가 이렇게 실근의 뭐 범위를 알려줬을 때 뭐를 따져야 된다고 했어, 얘들아? 여기서 보니까 얘를 뭐 y는 여기다 또 쓸게. x제곱 빼기 5x 빼기 a 더하기 3 해서 얘를 fx라고 더 볼게. fx. 그러면 이 fx에서 1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된다는 것만 확인하면 돼. 0보다 작다는 것만 확인하면 돼. 다시 말해서 f1이 0보다 작다는 것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끝이야. 그래서 f1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 그냥 여기다가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1-5 a 플러스 3.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래서 a가 뭐보다? 마일보다 크면 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풀면 돼. 됐지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넘어가자. 7번 복소수. 7번을 바로 볼게. 이번에는 z를 a 더하기 bi라고 뒀을 때 그리고 요 식을 만족을 할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기억부터 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지 얘들아. 지금 z가 뭐래? z가 a 더하기 bi고 z바가 a 마이너스 bi겠지?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요거 여기 사라지고 2a가 될 거니까 기억은 동그라미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볼 건데 니은은 여기 주어진 식 있잖아 얘들아. iz는 마이너스 z바라는 식에서 여기다가 양변에 똑같이 i를 한 번만 더 곱해줄게. 그럼 여기는 i 제곱 z가 될 거고 마이너스 i z바가 되겠지. 근데 i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똑같이 곱해서 없애줄게. z는 i z바라고 하면은 요거 맞는 말 되겠네. 니은도 동그라미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어떻게 할까 얘들아? 디귿을 보기 전에 요 식을 이용을 할 거야. 그럼 다시 여기 iz가 마이너스 z바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a 더하기 bi라는 거를 집어 넣어볼게. 그러면 i 하고 z 자리에 a 더하기 bi 하고 마이너스 z바 자리에 뭐 집어넣어? a 빼기 bi 라고 집어넣고 그럼 좌변 먼저 정리해주자. 그러면 뭐 ai 하고 더하기 b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지. 하고 여긴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되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얘들아 지금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아야 돼. 그럼 실수 부분 그리고 허수 부분 따로따로 비교를 해보니까 두 개 같아야 되지.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와? a랑 b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네? a랑 b랑 같대.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z라는 거를 다시
a 더하기 bi라는 거 대신에 z가 a 더하기 뭐 ai다. 뭐 그럼 z반은 z반은 a 마이너스 ai가 되겠다 라고 해놓고 문제를 풀자는 얘기야. 그럼 디귿을 다시 볼게. 디귿. 이제 디귿으로 넘어가 보면 z분의 z바라고 했는데 z분의 z바 더하기 z바분의 z.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구한 z랑 z바를 집어넣어 볼게. 그럼 z 자리에 a 더하기 ai, z바 자리에 a 마이너스 ai, 그리고 z바 자리에 a 마이너스 ai, a 더하기 ai 라고 해놓고 a를 다 약분을 해줄 수가 있겠네 보니까. 맞지? 그래서 1 더하기 i, 1 빼기 i. 여기는 1 빼기 i분의 1 더하기 i. 근데 얘들아 이거 외우고 있니? 여기서 요 놈이 아까 뭐가 된다고 우리 외웠어.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요 놈은 그냥 i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럼 얘는 더해서 뭐가 돼? 그냥 오잉? 0이 되네. 해가지고 디귿은 0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디귿 땡. 여기까지 알겠지? 하고 이제 리을으로 넘어가 볼게요. 리을을 보시면요. z랑 z바를 곱해라 라고 나와있네. z랑 z바. 그럼 z랑 z바를 곱해보면 되지요. 그럼 z랑 a 더하기 bi랑 아니 미안. 아까 우리 뭐라고 바꾼다 했어? a 더하기 ai라고 바꾼다 했지? z바는 a 마이너스 ai라고 바꾼다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할게. 그러면은 합쳤으면 되겠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하면 2a 제곱 이라고 나와. 그치?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좌변은 2a 제곱이 된다.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z제곱. 마이너스 z제곱이라는 거는 우선 z제곱이라는 게 a 더하기 ai를 제곱을 하면 되는 건데 a 더하기 ai 제곱하면 뭐가 되더라? 제곱하면은 그냥 2a 제곱 i 되는 거 맞나요? 그치? 해가지고 마이너스 2a 제곱 i라고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당연히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리을도 땡. 리을 땡 해가지고 여기서 맞는 거는 기억하고 니은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네, 넘어가도 되지 얘들아? 넘어갈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8번을 보자. 8번. 이번엔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보자. 요건 어떻게 풀 거냐면은 여기서 얘들아 공통부분 뭐가 보여? x 빼기 y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x 빼기 y라는 거를 우선 치환을 하고서 문제 풀어볼게. 그러면 t 빼기 1, t 빼기 4는 마이너스 2라는 게 이 첫 번째 방정식이 되겠지? 해가지고 요걸 전개를 해가지고 풀 거야. 그럼 t제곱 빼기 5t 더하기 4는 마이너스 2, t제곱 빼기 5t 더하기 6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2, t 빼기 3 해가지고 t가 될 수 있는 게 2 또는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t가 아까 뭐였어 얘들아? x 빼기 y였지? x 빼기 2가 아니 y가 2 또는 3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방정식의 결과가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 건데 그래서 x제곱은 y제곱 더하기 12 해서 얘를 x제곱 빼기 y제곱은 10이라고 바꿔볼게. 합차 x 빼기 y x 더하기 y가 12. 근데 얘들아 우리 방금 뭐 구했어? 1번식에서 x 빼기 y가 2 또는 3이라며 그치? 오잉?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x 빼기 y가 2라면 그치? 그러면 x 더하기 y가 뭐가 되면 돼? 곱해서 12가 돼야 되니까 x 더하기 y는 6이 되면 되겠네? 두 번째 x 마이너스 y가 3이 된다면 그때 x 더하기 y는 뭐가 되면 되겠다? 곱해가지고 12가 되려면 4가 되면 되겠다. 그럼 다 구했어 얘들아. 지금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한다 했는데 두 근의 최소값을 구하라며.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며. 맞지? 두 근의 합이 뭐 또는 뭐래 여기서? 6 또는 4래. 최소값 얼마? 4.
하면 그냥 끝난겨. 답은 2번이라고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를 볼 건데 9번에서는 요거의 세제곱, 요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1 더하기 x 더하기 우선 좀 나열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얘들아 x제곱이 나오려면 솔직히 이거 두 개는 필요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뜰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더하기 2x제곱하고 어쩌고 1 더하기 x 더하기 2x제곱하고 어쩌고 이렇게 세 개가 곱해져 있는 식인 거야. 요거의 세제곱이라는 의미가 맞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내고 싶은 게 x제곱의 개수를 찾고 싶은 거니까 어떤 게 곱해질 때 x제곱이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 봐봐, 여기서 1이 곱해졌어. 여기서 1이 곱해졌어. 그럼 여기서는 제곱이 나오려면 2x제곱이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 근데 이 2x제곱이라는 게 여기 가운데서 나와도 되고 끝에서 나와도 되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그 다음 근데 x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x랑 x가 곱해져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x를 가져오고 여기서는 1만 가져오고 또는 x 가져오고 1 가져오고 x 가져오고 1 가져오고 x 가져오고 x 가져오고 요렇게. 아마 이거 말고는 다른 경우는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그게 곧 x제곱의 개수가 될 건데 그럼 요렇게 곱해져가지고 나오게 되는 건 뭐야? 2x제곱이겠지? 여기서도 2x제곱이 나올 거고 2x제곱 여기서는 그냥 x제곱 해가지고 다 더하게 되면 몇 x제곱? 9x제곱이라고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답은 3번 9가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자. 그 다음 10번. 이제 10번 문제를 볼 건데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의 두근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고 할 때 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우선 얘가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그러면 두근의 합이라는 건 여식에서 얼마가 나와? 4가 되겠지? 하고 그럼 두근의 곱은 뭐가 돼?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이라는 게 두근의 곱일 거니까 2가 되겠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얘들아 여기서 통분을 조금 해볼 건데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라고 나오게 되는 거 맞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두근의 곱이 2라는 거를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것도 얼마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그렇게 해야 얘가 4가 나오겠지. 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낸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뭔지 그리고 알파 베타 분의 1이 2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라는 거 요렇게 두 개를 알아낸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냐면은 두 번째 이제 새로운 방정식이 나왔어. ax 더하기 b는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서는 두 근이 곧 뭐가 된대? 알파랑 베타가 된대. 근데 우리는 뭐를 알아? 알파 베타를 더한 거랑 알파 베타를 곱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두 근의 합과 곱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이 뭐가 돼? 얘들아 마이너스 a겠지? 근데 그 두 근의 합이 얼마다? 2다 라고 구해놨잖아. 맞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여기 합 그 다음에 이번에 곱을 보면 여기서는 두 근의 곱이 얼마? b지? 여기서는 두 근의 곱 얼마? 2분의 1 이라고 해서 따라서 a가 얼마가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되겠고 b는 2분의 1이 되겠으니까 a, b 곱한 거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고 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얘들아? 넘어가 볼게. 패스 11번. 그 다음 이제 11번 해볼까? 11번.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이렇게 생겼을 때 f1 더하기 f3 더하기 해가지고 f51까지 더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자.
그러면 우선은 뭐 당연히 1, 3, 5 막 이런 거 다 바로 집어넣지는 않을 거야. 그치? 그래서 fn이라고 했을 때 여기 1 빼기 i 분의 1 더하기 i.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보다 정리를 조금 해줄게. 얘가 아까 얼마나 했지 얘들아? i라고 했지? 그래서 1 더하기 i 분의 1 빼기 i라는 거는 마이너스 i라고 했어. 그래서 fn이라는 거를 다시 써보게 되면 그럼 얘는 뭐요? i의 2n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i의 4n제곱이 되겠지? 해서 이거를 i제곱의 n제곱 마이너스 i의 4제곱의 n제곱이라고 바꿔줄게. 그럼 i제곱 얼마? 마이너스 1의 n제곱일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i의 4제곱 얼마야더라? 1이겠지? 1 n제곱 이렇게 해서 fn이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부터 집어넣으면 돼. 1부터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마1 더하기 1이니까 0 나오네. 3 집어넣어보자. 3 집어넣어도 마1 더하기 1 해가지고 0 나오네. 5 집어넣어보자. 5도 마1 더하기 1 해가지고 0 나오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홀수를 집어넣으면 항상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 근데 지금 우리는 홀수를 다 넣은 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다 0만 더하래. 답은 그냥 얼마? 0이라고 답을 내면 되겠네요. 하고 넘어갈게. 넘어가보자. 다음 문제. 그 다음 12번 문제를 볼 건데 12번에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2개가 나왔어. 근데 첫 번째는 실근을 갖게 하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한다. 그때 k값을 정하시오. 그럼 얘들아 뭐 쓰라는 문제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실근 어쩌고 허근 어쩌고 하고 있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서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방정식 먼저 보자. 첫 번째 식에서 판별식을 쓸 건데 그냥 짝수 공식 바로 쓸게. 그러면 b 반띵한 거 제곱이니까 k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더하기 21. 그럼 이거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빼기 k제곱 더하기 21인데 사라지고 마이너스 2k 더하기 22라는 게 나오겠다. 근데 실근을 같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겠지. 그래서 k는 뭐보다? 1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범위가 나오는 게 첫 번째 에서의 해가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볼게. 두 번째. 여기서도 이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을 쓸 건데 그럼 짝수 공식 쓰면 되겠네. 이번에도 짝수 공식. 그 b 반띵한 거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허근을 가져야 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하겠지. 라고 해서 여기서는 k가 뭐보다? 1보다 크다라는 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야 한다. 그러면 두 개 동시에 만족하려면 k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1보다는 크면서 1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근데 정수 k라고 했으니까 k가 될 수 있는 거를 쭉 써보자. 2, 3, 4, 5, 6, 7, 8, 9 하고 10 하고 11까지 라고 되겠네. 해서 개수를 세시오 몇 개? 10개. 답은 5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판별식 가지고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사실만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푼 거야. 넘어갈게. 13번. 13번을 봅시다. 13번에서 이제 2차 함수가 나왔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고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그리고 여기에 접한다 라고 나올 때 a, b, c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2차 함수가 지금 보니까 얘를 그림을 그려보기 전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은 얘는 최소값이 존재할 건데 최소값은 언제 등장한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등장한대. 그럼 이거 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게 뭐야 지금? 축이 마이너스 1이다. 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맞지? 이렇게 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린 뭘 구할 수 있어? 여기서 바로 a가 여기 나와 있는 a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야 그치 마이너스 2여야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 fx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이라고 생겨야지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바뀌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축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치? 해서 아무튼 a가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축이라는 거 가지고 a를 구했고, 그래서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cx라는 그 직선에 접한다는 사실을 이용할 건데, 우리가 접한다, 2차 함수랑 직선이 접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었어? 요거랑 y는 cx랑 이렇게 같다고 연립을 해가지고 풀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해서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은 cx라고 두면 이항시킬게. 그러면 2 마이너스 c의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은 0 이라고 나오게 될 건데, 얘들아 접한다는 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2차 방정식에서의 해가 몇 개란 얘기야? 1개란 얘기인 거 맞지? 그 말은 중근을 간다는 얘기네? 중근? 그럼 뭘 떠올려야 돼? 판별식이 0이다. 여기서 또 판별식을 쓰게 되면 돼. 그래서 판별식을 바로 써볼게. 그럼 이 식에서의 판별식은 여기 개수의 제곱 2-c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 b-7의 제곱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고 나오게 되겠지? 근데 얘들아 어떤 거? 여기 제곱하고 어떤 거? 제곱했는데 더한 게 0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떤 경우밖에 없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더해서 0이 되겠지? 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C값을 알 수 있겠다. 2가 되겠고 맞지? 그럼 여기서 B는 뭐가 돼야 돼? 7이 돼야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A, B, C 다 구한 거야. 끝!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이 C를 구하시오.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7 더하기 4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9인 거 맞지? 해가지고 답은 5번이라고 나오게 되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럼 14번 문제를 볼 건데 이번엔 x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라는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있고 이 범위 안에서 정의된 이차 함수가 요 식과 요 식을 만족한다. 그때 최소값이 마3일 때 f2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f0과 f2가 같다. 요게 의미하는 게 뭘까 얘들아? 0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려면 근데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배웠냐면 2차 함수는 요렇게 생겼든 뭐 요렇게 생겼든 항상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거 맞지 얘들아? 그래서 0과 2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두 개의 가운데가 뭐야? 0과 2의 중점 1일 때 x가 1이 곧 뭐가 된다? 축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래야 0에서 2에서 함수값이 같겠지. 여기가 x가 1일 때 여기도 마찬가지고 맞지? 그래서 아무튼 축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첫 번째 식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지금 f2의 절대값이 뭔지 몰라. 그러면은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뉠 거야? f-1 더하기 f2가 0이거나 f-1 마이너스 f2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얘가 의미하는 게 f-1과 f2가 같다는 얘기인 거 맞지? 근데 우리가 방금 x가 1,2라는 직선이 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f-1과 2가 같아질 수 있나?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여기가 1이야. 그럼 마일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2는 이쯤에 있겠지. 그럼 함수값이 같다고 볼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는 아예 패스를 하면 돼. 해서 이 첫 번째 식이 성립을 하겠다. 라고 하고서 이제 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울게. 그치? 여긴 지울게. 여기는 얘는 아닌 거고 첫 번째 케이스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그때 fx의 최소값이 마3이다. 근데 우리가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다시 말해서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만약에 최고차항계수 fx를 식을 만들어 볼 건데 아까 x가 1이 축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 a라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0보다 클 때를 첫 번째 케이스로 보고 두 번째를 0보다 작을 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또 x가 1이 되겠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자르고 3 이렇게 자를 건데 마1과 3이라는 거는 x를 1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그러니까 간격이 똑같이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에서 함수값은 같을 거라는 게 보이겠지? 아무튼 요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그럼 최소값이 언제 나와 여기서 얘들아? x가 1일 때가 그 최소값인 거 맞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b가 곧 뭐가 된다? 마3이 된다라고 해서 fx를 어떻게 완성시키면 돼? a x-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만들어두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뭐 만들어놨어? f-1과 f1을 더하면 0이 된다라는 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 그렇게 해서 fx에다가 마1과 2를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러면은 마1 집어넣으면 a하고 여기다 마1이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겠지? 그래서 4a 빼기 3이겠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이 될 거니까 그냥 a 빼기 3이 되겠네. 두 개를 더한 게 0이 된다라고 했어. 그럼 더하면은 5a 빼기 6이 0이야. a가 뭐가 돼야 돼? 5분의 6이라는 값이 나와. a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아직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a는 5분의 6이다라고 하고서 여기다 쓸게. 그럼 a가 5분의 6이면은 여기다가 다시 써야겠다. a 여기다가 5분의 6이라고 집어넣어볼게. 5분의 6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fx가 완성인 거지. 그때 f2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f2를 구해볼게. f2라는 게 아까 얘들아 a 빼기 3이라 그랬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a에다가 5분의 6을 집어넣게 되면 5분의 6 빼기 3 그럼 얘가 5분의 15니까 5분의 마이너스 9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 근데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 봐봐. 다시 요식을 만들 때로 돌아가 볼게. 아까 f-1 더하기 절대값 f가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나온다는 얘기는 f가 0보다 클 때니까 그 절대값이 그냥 나오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f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f2가 0보다 크다 라는 거를 만족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음수가 나온 거 맞지? 해서 이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땡이라고 생각하고 2번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해서 2번으로 넘어가 보면 2번엔 a가 0보다 작을 때래. 그럼 이렇게 fx가 그려지게 될 거고 여기는 또 x가 1이라는 직선이 축이 되겠고 그 다음 그럼 최소값이 언제 나올까라고 물어봤는데 이번에도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지? 아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서는 최소값이 언제 나와? 마1에서 그리고 3에서가 곧 최소를 갖게 하는 값인 거 맞지? 그래서 f-1 아니면은 뭐 f3 얘가 뭐가 된다? 마3이 된다라고 하고서 우리가 fx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똑같아. 그러면 3을 집어넣어보자.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a 곱하기 3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겠네. 4a 더하기 b가 마3이 된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될 거야.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우리 요것도 이용해야지. 마이너스 1과 2를 집어넣어서 더하면 0이 된다. 그럼 마1은 아까 방금 마3이라 그랬지? 그럼 마3이라고 써주면 되고 2에서의 함수값 f2라는 거는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a 더하기 b가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해서 a 더하기 b는 3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을 두 개 연립을 시켜서 a, b를 완성시키면 되겠다. 해서 두 개를 뭐 할 거야 얘들아? 두 개를 빼볼게. 그럼 두 개를 빼면 3a는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2. 아까 a 0보다 작다 했으니까 도 문제 없지? a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네요. 하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f2를 또 구해볼게. f2를 구하기 전에 b도 마저 구해보면은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은 b가 얼마가 돼? 5가 되겠지? 해서 f2를 구해봤더니 f2라는 건 요 식에 의하면은 그냥 a 더하기 b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2랑 5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2랑 5를 더해서 3이 되겠다. 그러면 얘는 f2가 0보다 크다는 것도 만족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해서 f2는 뭐가 된다? 3이 된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할게. 답은 3번. 그 다음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x가 마일에서 4까지 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는 2차 함수가
최대값이 32가 될 때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또 완전제곱식으로 먼저 바꿔볼게. 그럼 마이너스 5a로 묶으면 x제곱 얼마? 빼기 6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3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괄호 안에는 뭐의 제곱으로 바뀌어? 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3a.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9가 괄호 밖으로 나가면서 얘 때문에 플러스 45a가 되겠지. 라고 해서 마이너스 5a 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a 라는 완전제곱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근데 얘도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5a라는 그 최고창의 계수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 그렇지 않을 때, 얘가 0보다 작을 때로 한번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럼 얘는 a가 0보다 작을 때겠지, 얘는 a가 0보다 클 때겠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좌표는 뭐 3,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2a가 될 거고, 근데 이때 아까 범위가 마이너스 4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그래서 요 안에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대. 그럼 여기 안에서의 최대값이 32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언제 나오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1일 때가 그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값인 거 맞지? 그러면은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 그럼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0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3a가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 여기까지 맞지? 그 다음 그러면 얘네를 다 이항시켜가지고 정리를 마저 해줄게. 그러면 a제곱, 그 다음에 a의 개수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3이니까 플러스 68a가 되겠고, 플러스 32는 0 이라고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오잉? 그러면 마이너스 68이겠네?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우리는 a가 0보다 작을 때 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a를 구한 다음에 걔가 0보다 작은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볼게. 그러면 a는 짝수 공식 쓰면 마이너스 34 풀마 루트 34의 제곱 빼기 32가 됩니다. 그럼 얘네는 둘 다 0보다 작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둘 다 a 값이 될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의 a 값의 합이라는 거는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34 플러스 루트 요거인 거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요거인 거니까. 그래서 두 개를 뭐 하래? 더하래. 그럼 요거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6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의 a 값의 합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 이번엔 a가 0보다 클 때, 그럼 이번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럼 여기 점이 3,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2a가 될 거고, 범위는 마찬가지로 마일에서 4까지. 그럼 요 범위 안에서. 그럼 딱 보니까 최대값 어디서 나와? 여기서. 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2a라는 거 자체가 최대값인 거 맞지? 얘가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a제곱 빼기 12a 더하기 32는 0으로 바꿔주고 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되나요? a 빼기 8 a 빼기 4는 0 해서 a는 8 또는 4. 근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둘 다 a 값이 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8과 4를 더한 거는 12가 될 거니까 아까 우리가 구한 게 뭐였어? 어디 있었어 얘들아? 12, 마이너스 68 두 개를 더한 게 답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68과 12를 더하면 답은 얼마? 마이너스 56 해가지고 2번이 나오게 되겠다. 그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그럼 여기서 z라는 거를 우선은 a 더하기 bi, z 바라는 거를 a 빼기 bi라고 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시작할게. 이때 a, b는 실수 라고 해놓고 그럼 기억부터 보자. 그럼 z제곱이랑 z바를 제곱을 해가지고 더한 게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선 z제곱하면 뭐가 되더라? 요거 제곱하면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2abi인 거 맞지? 그 다음에 밑에 거 제곱하면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2abi
요거 두 개를 더한대. 그럼 얘 사라지고 2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a제곱과 b제곱이 같다. 그러면은 a랑 b랑 같거나 a랑 마이너스 b랑 같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거 맞지? 이걸 만족시키는 z는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그럴까? 그러면 z라는 게 어떻게 생겼단 얘기야? a랑 b랑 같다 했으니까 a 더하기 ai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a-ai 이렇게 생겼단 얘기인 거 맞지? 근데 얘는 두 개밖에 존재 안 해? 그렇지 않아. 얘는 무수히 많이 존재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a가 뭐가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a가 만약에 뭐가 될 수도 있어. 뭐 실수니까 아무거나 될 수 있지. 뭐 1이 된다고 하면은 뭐 a 더하기 ai가 1 더하기 i, 1 빼기 i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루트 3이 된다고 하면은 뭐 루트 3 더하기 루트 3i 요것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엄청 많아 그치? 그래서 무수히 많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고 볼 수 없어. 땡.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요. 이번엔 z랑 z바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z가 오직 한 개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 a 더하기 bi랑 a 빼기 bi라는 거를 곱해볼게. 그럼 얘들아 곱하면 뭐가 된다고 알고 있어? a 제곱 플러스 b제곱인 거 맞지?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 아까 a, b가 뭐라 했지 얘들아? 실수라고 했는데 제곱해서 더한 게 음수가 될 수? 없지. 그래서 얘는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니은은 땡인 게 됩니다. 넘어갈게. 그 다음 디귿. 이번엔 z랑 z바를 뺄 건데 여기서 빼면 뭐밖에 안 남아? 2a 아니 2bi 밖에 안 남겠지? 그 다음에 z제곱이 아까 뭐라 했었냐면은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2a bi 라고 했었고 얘랑 뭐랑 같다? z바 a 빼기 bi랑 같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여기 양변에다가 똑같이 2bi라는 거를 곱해볼게. 그럼 여기 좌변에는 뭐밖에 안 남아?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2abi만 남겠지? 그 다음에 우변에는 뭐가 남아? 요거랑 요거를 지금 곱해주게 되면 실수 부분은 2b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abi가 되는 거 맞나요? 아니요, 플러스지. 라고 해놓고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돼. 그럼 여기 허수 부분은 이미 같으니까 패스해서 요거하고 요거랑 같아지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2b제곱. 그러니까 a제곱이 3b제곱. 요렇게 되겠지. 그 말은 a가 또 뭐거나 루트 3b거나 마이너스 루트 3b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 맞지? 해서 이번에도 z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 거란 얘기냐면은 a 자리에 루트 3b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런 꼴을 가질 거란 얘기인 거야. 얘는 무수히 많다. 그럼 얘는 아까 기억이랑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여기서 b가 뭐가 되는지에 따라서 z값은 무한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맞아 틀려. 맞겠네요. 해서 디귿은 동그라미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는 디귿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해놓고 이제 넘어갈게. 16번 끝. 마지막 문제. 마지막 17번. 17번을 보면 이번엔 2차 방정식의 허근이 알파래. 근데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게 하는 모든 p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알파를 내 맘대로 a 더하기 bi라고 둘게. 근데 얘들아 지금 p가 실수지. p가 실수일 때 a 더하기 bi가 한근이면 나머지 한근은 뭐다? 이거의 켤레복소수 a 빼기 bi도 나머지 한 허근이 될 수 있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두 근을 알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 그럼 첫 번째,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해서 첫 번째 우선 합을 먼저 살펴보면 그럼 두 근의 합이라는 거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가 두 근. 그럼 두 근의 합은 여기 이렇게 사라지고 2a. 그럼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이 뭐가 돼? 마이너스 p인 거 맞지? 그 다음에 곱을 보면 두 근의 곱.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된다 했어 얘들아? 두 개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된다고 했고 여기서 두 근의 곱이 2 빼기 p 라고 해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알아냈어. a랑 b랑 p에 관한 관계식 두 개를 알아냈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 뭐 이용 안 했어? 알파 제곱이 실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한번 이용을 해볼게. 그럼 알파 세제곱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세제곱을 계산을 할 거야. 할 건데 차근차근 알파 제곱이랑 알파를 우선 곱해볼게. 세제곱 돼야 되니까. 그럼 알파 제곱이라는 거는 a 더하기 bi의 제곱이니까 바로 그냥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2abi라고 쓸게. 하고 알파 자리에 a 더하기 bi 라고 쓰고 두 개를 곱할 건데 다 곱하면 너무 힘들지. 근데 우리는 실수가 되게 한다는 거에 포인트를 두면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허수 부분이 사라져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실수 부분 이게 존재할 거고 허수 부분이 존재할 건데 우리는 허수 부분만 계산을 해줄게. 그러면 허수 부분이 어디가 있어? 요거를 하나로 묶었을 때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허수가 나오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곱해가지고 a제곱 빼기 b제곱 2랑 b를 곱한다. 왜? 이거 그 다음 해서 이렇게 하나 곱하면 허수 나오고 요렇게 두 개 곱하면은 더하기 2a제곱 b라는 것도 허수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이 사라져야 0이 되어야 얘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해서 마저 계산을 하면 그럼 얘가 0이 돼야 된대. 그럼 a제곱 빼기 b제곱 b 더하기 2a제곱이 0이 되어야 돼. 여기서 지금 보니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b인 거 맞지? 근데 b는 0이 당연히 아니야. 왜냐면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b는 살아있어야 되거든. b는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b로 나눠줄게. b로 나누면 사라지고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2a제곱은 0. 3a제곱 빼기 b제곱은 0. 3a제곱은 b제곱 2라는 식을 만들어냈어.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 여기서 문자를 하나 줄일 수가 있거든. 그치? b제곱 자리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b제곱 자리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3a제곱은 2-p 4a제곱은 2-p 라는 식이 나오게 돼. 그러면 식 우리 두 개 만들어냈어. 맞지? 여기서 요렇게 생긴 식 하나, 요렇게 생긴 식 하나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a야, p야. p를 알고 싶은 거 맞지? p를 알고 싶으니까 a를 없애줄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을 다 제곱을 하게 되면 4a제곱은 p제곱 이라고 나오네. 그러면 요 놈 두 개가 같아지면 되는 거 맞지? 둘 다 4a제곱이니까 라고 해서 다 끝났어. 그럼 p제곱이 2-p 그러면 다 이항시켜서 p제곱 더하기 p-2가 0 이라고 나오게 될 거라. 여기서 p의 값의 합을 구하면 된대. 여기서 p의 값의 합. 근데 여기서 실수해야 된대. p가. 그치? 그러면 판별식을 한번 써보니까 1 더하기 2 곱하기 4 얘는 0보다 크다는 게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실수인 거에 뭐 문제 없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서의 p값의 합을 구하라.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한 번 더 써가지고 모든 p의 값의 합은 얼마? -1 이라고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시면 아이고야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그 1회 풀이가 끝났고 그러면 우린 2회 풀이에서 봅시다. 안녕. 파이팅.